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에서 아시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계통 직원들은 업무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은데 왜 글로벌 기업 책임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결론은 도전 의식과 직원들 또는 부서 간 소통 능력 부족이었으며 아시아권이지만 도전과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도 직원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성장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기에 단절과 복종이 아닌 세계와 소통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전하는 마인드를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동영상을 여러 번 올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선은 상대적입니다. 개인 차트로만 비교할 수 없고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소속 정당 차트, 후보 개인 차트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별들이 뜻하는 대선 보완책과 두 후보의 대표 공약 중 어떤 후보의 정책이 2022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후보가 3개월 동안 보완해야 하는 대선 전략입니다. 윤석열 후보 출생 차트는 물병 자리에 위치한 스카트 항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곤란함에서 벗어나는 행운 같은 안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카트 항성이 위치한 물병 자리는 성공한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도 있어 그들만의 리그, 즉 엘리트 정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인물들이 필요한데 특히 물병 자리 어깨에 위치한 두 개의 별이 뜻하는 인물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뜻하는 스카트 항성은 물병 자리 무릎에 위치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은 물병 자리 어깨에 위치를 한다는 건 나이나 성별을 떠나서 내가 떠받들어야 하는 두 사람을 뜻하고 내가 편하게 휘두를 수 있는 아랫사람들은 도움은 되지만 어깨에 위치한 사람보다는 영향을 덜 미친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깨에 위치한 두 사람은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강한 항성의 영향으로 정세 파악이 빠르고 전략도 뛰어나며 김종인 위원장도 지방선거 이전부터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전략과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경험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윤석열 후보의 대선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병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인류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자라는 의미가 있으니 코로나 시국을 생각해서 제약이나 바이오 연구원을 선대위에 위촉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차트는 태양과 붙어있는 라스 알게티라는 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이지만 상대방의 적대감으로 음모에 빠지게 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별인데 푸른빛과 붉은빛을 띠는 두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어 긍정과 부정적인 의미가 공존하게 됩니다. 먼저 화성과 금성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결국 부정적인 자극만 유발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선대위 1호 영입 인재의 사퇴 문제도 이러한 별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긍정적 의미는 라스 알게티 별은 헤라클레스 자리 머리에 위치한 별로 중국에서는 황제의 별로 칭해왔는데 무릎을 꿇은 황제,
즉 국민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부름에 대한 열정이 영감을 줄 것이며 그 대가로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게 되면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여성을 내세우거나 여성 유권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성별을 떠나 헤라클레스 별자리가 뜻하는 노동자나 서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대위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대중을 중시하고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긍정적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대한민국에 어떤 인물이 필요한지입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 5년의 국가운과 연결시켜 예측하는 것은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 우선 2022년 대한민국 예측되는 상황에 두 후보의 정책이 적절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안정과 국민 복지, 윤석열 후보는 정권 재창출과 부정부패 척결을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국가운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2022년의 대한민국 경제는 졸라맨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운에 현금 흐름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부정적이어서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2021년보다 가정경제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임명될 대통령의 첫 번째 해결 과제는 민생 안정과 국민 복지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만 합니다. 2023년, 2024년은 국가운이 변하면서 경제 상황도 조금씩 호전되겠지만 한번 기울어진 가정경제는 국가운이 변한다고 해서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동영상 서두에서 구글 사례로 설명을 했듯이 대통령과 국민, 대통령과 행정부서 간 소통이 아주 중요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전 의식도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과는 새로운 경제 협정을 위한 외교적 대화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 차트에서 강한 토성과 염소자리 행성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인이었다면 회사 가치를 높였을 것이고 정치인이라면 국가나 행정지역을 발전시키게 만드는 역할인데 모라토리움을 겪던 성남시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든 것도 이러한 행성과 항성들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차트에서 이러한 토성과 관련된 행성과 항성들이 다시 재진입하는 것이 2023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증할 수 있는 과거 정치 경력이 없어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에 불만과 불신이 쌓여 새로운 정권을 외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어도 경제 안정화나 국민 복지 정책이 두루뭉술하거나 관련 기관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면 그 고통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복수의 선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 항성들의 의미와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잠성학이었습니다.